그래서 저는 수의반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부터 안정적이진 않았고 뭐가 될지 모르니까 악기 레슨 하면서 댄스 강사 하면서 그때 막 악기 장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특출판 때 경험을 가지고 세일즈를 해야겠다. 그래서 1시간 기준으로 처음에 20만 원 받고 컨설팅을 하자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저를 모르니까 뭐 전단지도 붙였었고 메일링도 돌렸었고 아니면 책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컨설팅을 해주고 싶다. 근데 이런 건 처음엔 경력이 없으니까 돈을 안 받고 먼저 해주다가 이게 10개 정도 포트폴리오가 쌓여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난 이렇게 해봤다 이거를 그 다음부터 제가 돈을 벌고 제가 봤을 때는 감히 제 의견으로는 사업을 성공하는 것보다는 초기 투자 비용이 없고 나가는 비용이 없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경험으로 컨설팅을 돈을 번 다음에 이 출판 고객이 많아져서 그런 대행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그때 저희 회사에서 작가도 뽑고 디자이너도 뽑고 해서 이제 사업을 좀 키운 거라 처음 2, 3년간 사실 직원보다는 저희 1인 기업처럼 제가 하는 거가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춤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춤 과외하고 악기 레슨하고 전단지 붙이고 그렇게 해서 그냥 엄청 여러 경험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입장에 대입을 해보면 예를 들면 미인대회에 나갔던 것도 경험이 남들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학 생활을 그냥 한두 시간 더 얘기해 주는 것도 가치를 올리면 그럼 100만 원 정도 주고 나 한다 대신에 너가 미국에서 겪을 시행착오를 내가 다 줄여주겠다 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돈이 안 들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PR을 어떻게 했는지도 되게 궁금한 게 저는 그래서 그 제 미인대 경험 같은 걸 다 유튜브에 올리긴 했거든요. 근데 뷰가 그렇게 엄청나진 않아가지고 그 전단지 돌리고 뭐 블로그도 쓰시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냥 여러 가지 다 해보시는 그 저한테 제일 효과가 있었던 거는 내가 책을 쓰고 싶을 때 어떻게 찾을까로 생각을 단순히 해보면 전 네이버에 다 검색을 하더라고요. 네이버에 최소한 자서전 출판, 뭐 아니면 자서전 도필, 책 출판 검색했을 때 우리 회사를 알 수 있는 거 정도는 내가 돈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1년의 블로그 노출로 먼저 시작을 했고 그걸로 유입이 제일 많아요. 그 이후에는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경우는 이게 궁금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올린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달거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입히면 뭐 구글에 검색했을 때 최소한 안 나오면은 이게 나오는 글들과 나오는 홈페이지의 특징들을 분석을 해서 이거랑 비슷한 구조로 글을 쓰면 노출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메일링을 하고 찾아가는 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일단 이거 먼저. 귀 뚫으셨나요? 네. 이게 6개 저희 회사에서 서울고스티로 만든 저희가 연예인들만 펼쳐나고 무늬화가 안 팔거든요. 미인대 출신이시죠? 아시죠? 치렁치렁한 거 좋아하는데. 맞아요. 화려한 이거 남자분들 주면 약간 당황스러워서 근데 이게 엄청 화려해서 그냥 전시해놓기도 좋아요. 또 질문 혹시? 네. 사실 앳돼 보이지만 사람이 그래요. 이분과는 혼자 무인도에 가도 혼자 알아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질문하신 것도 자기 상황에 맞게 가시면 돼요. 내가 내 성격, 내 주변 환경, 내 그 재정 문제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서 그게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게 꽂히면 22시간에 밥도 안 먹고 그거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 그렇게 가시고 좀 불안하고 하면 잡을 찾으세요. 네. 자기 상황에 맞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어리지만 안 그래요. 자기가 돌출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찾아요. 그래서 상황이 달라요. 그거는 개인적인 그 퍼스널리티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서 모든 걸 다 같이 나. 저는 궁금한 거는 더 컬처의 인서진 대표는 한국에서 클래식, 그죠? 음악, 문화, 공연, 파티, 사업 이런 거를 다 구상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먼저 뉴욕에 오신 거는 너무 잘했어요. 네. 그거를 꼭 국내만 내수 시장만 보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욕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요. 여기가 수도예요. 왜 서울에서 하잖아요. 서울이 수도잖아요. 여기에 가능성이 왜 구글이 파리할 때서 여기 왔겠어요? 지금 아까 우리 구글 엔진 여기 있지만 여기 지금 여기 저 밑에 허리슨 강 밑에 가면 구글 그 헤드쿼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는 줄리아니도 있고 카네기홀도 있고 링컨 센터도 있고 맨하탄도 있고 그죠? 여기도 뉴욕 문화원도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게 사업성이 여기서도 돼요. 그래서 저는 뉴욕에 진출하실 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아까 기회만 되면 저는 바로 예. 하고 싶습니다. 그 본인이 이제 네. 생각을 하고 네. 뚫고 나가면 돼요. 또 두 번째는 네. 사실은 주얼리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K 카즈메틱스가 화장품이 더 본인 자체가 이런 문화와 예술과 또 많이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훨씬 여기도 미국 배우들도 그렇지만 자기 화장품, 뭐 자기 로션 이런 거 하는 친구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K 카즈메틱스가 여기서도 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얼리 뭐 시장보다는 본인 거 로션, 스킨케어, 뭐 샴푸 뭐 이런 거를 본인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여기에 진출하고 만들고 공장은 한국이 많아요. 화장품 만드는 데는 그거를 잡으셔가지고 PB로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백화점에 팔고 여기서 저기 시장에 진출하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질문을 바꾸면 의향이 있으신지. 저는 근데 사실 그것도 의향이 있는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건 그 뉴욕에 있는 한국인들 대상으로 책 출판을 출판하고 싶은 사람들 찾아서 그 인터뷰 따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출판 오리도 서비스가 사실 저한테 우선순위였고 그 다음에 주얼리는 저희 회사가 캐시카우는 아니고 저희 회사의 약간 디서비리티를 위한 문화예술 굿즈로 한 거라서 근데 화장품은 제가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근데 이런 분은 스타일이 제가 지금 초면에 저도 처음 뵙고 처음 듣거든요. 근데 자기가 약간 일론 머스크 스타일이에요. 비교하죠. 자기 스스로 뭐가 안 되고 부딪히면 알아서 또 찾아가요. 길을. 그래서 지금 그 덜컬처에는 이 발표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아주 좋은 이그젠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 지금 직장생활 하시든 또 스타트업을 하고 싶으시든 비즈니스 하고 싶으시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 할 수 있어요. 그거 마음가짐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다, 준비가 안 됐다, 나는 뭐 문화적으로 영어적으로 안 된다, 돈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을 보고 본보기를 보고 우리가 지금 차세대에서 원래 앵커 기업이 있으면 좋아요. 유니콘 기업, 10억 달러 이상 매출액 이런 걸 키워가면 좋은데 지금 저는 이제 처음 봤지만 이런 게 이쪽에 차세대 지금 이렇게 만드신 이 모임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더 큰 기업도 있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더 컬처앤이 성장하고 커지면 차세대한테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 인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뉴욕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그 책 쓰신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네. 자세하게 듣고 싶고 개인적으로 네. 저는 미국에서 자란 인생처럼 보이지만 저는 미국에 10년 정도밖에 안 살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만큼 조금 다양하진 않지만 되게 나름대로 10년 안에 이룬 게 되게 많다고 저는 좀 자부심이 있는 편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6남매 키우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저는 네, 2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미국에 처음에 유학생으로 와서 이제 미국인 와이프랑 만나가지고 지금 6남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책을 통해서 저도 이제 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또 저는 제가 평균은 지금 넘어가서 20대 초반에 저는 결혼을 했고 92년생인데 22살의 경우에는 23년 첫째를 낳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32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남들은 공감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됐는지 그 처음에 그 구상을 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질문 잘 기억해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책을 쓰게 된 이유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책이 될 수 있다의 모티브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도 있고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제 가치관으로 구분인 가치관이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앞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고 해서 사실 어떤 이야기든 책으로 쓸 수 있고 난 나대로의 콘텐츠가 있어 라는 그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남들은 뭐 한국에서만 살다가 이제 그 계신 분도 있는데 20대 때 오셔서 10년 동안 미국에 산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과연 몇 프로나 있을까요? 거기서 또 추리고 20대 초반에 요즘 가뜩이나 저도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이 엄청난 결혼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걸 20대 초반에 해결한 이 자체가 일단 너무 자극적이고 그 다음에는 진짜 행복한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면서 충분히 일단 컨텐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예를 들면 뭐 어떤 컨텐츠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쓰고 싶은 그럼 그 키워드를 네이버에 써서 책으로 나오는 것들을 나열을 한 다음에 판매량 순으로 제가 봐요. 그래서 한 5개 정도의 책의 목차를 제가 박사 붙여서 다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썼던 책 중에서 컬처 앤 드림이 뭔가 테크에 대해서 이제 부산혁명 시대 문화예술인들이 NFT나 AI나 이런 용어를 아예 모르니까 이게 책이 필요하겠다 싶은데 어떻게 목차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뭐 AI, NFT 이렇게 그냥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베스트셀러들을 분석을 했을 때 얘네 목차들을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하면 공통적인 것들이 있고 분명히 같은 책에서도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다 합치면은 이제 하나의 목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그 분야에서 판매량이 많이 있는 책들을 분석을 해서 요약한 이 목차에다가 나만의 있는 경험들을 단어를 조금 넣는 거예요. 그러면 확신을 들 수 있는 건 최소한 이게 마케팅의 영역이지만 지금 현존에 있는 책들 중에서 베스트셀러들의 목차를 내가 키워드가 가지고 있으니 내 책은 누구나 읽고 싶은 책이 될 거야 라는 자신감으로 시작하는 게 저는 벤치마킹으로 시작을 했었고 근데 만약에 근데 이거 이제 키워드가 있는 유형이고 내가 책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누가 읽고 싶은 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예 감을 못 잡겠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서점에 가서 지금 종합 베스트셀러 20개 분석을 다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기억하는데 10년 전에는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트렌드였는데 요즘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면 진짜 돌봤거든요. 약간 그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에서도. 요즘은 뭐 너 탓이 아니야. 뭐 베스트셀러 보면은 넌 잘할 수 있어. 넌 행복해. 약간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제 매년 이런 분석을 하니까 이게 재밌는 게 트렌드 분석도 되고 내가 이런 책을 쓰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종합 베스트셀러들을 20개만 분석하니까 아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해서 제가 책 방향성을 바꿔서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정리해서 키워드가 있는 경우는 베스트셀러들을 분석을 해서 이걸 합치면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 책 현존에 있는 책들보다 내게 제일 종합 서적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남들 책과 뭐가 다를 수 있냐라는 차별화를 나만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약간씩 섞어서 나만의 책임성을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감이 안 오면 그냥 종합 베스트셀러로 그냥 요즘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이런 거니까 뭐 이런 거에서 예를 들면은 뭐 베스트셀러를 봤을 때 결혼을 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있으면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나만의 콘텐츠로 쓸 수 있을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책들로의 그거를 책이라는 그 영역에서 베스트셀러들을 분석하는 걸 추천을 하고 그 예시로 저 같은 꿈을 찾는 의대생 책도 처음에는 의대 졸업 후에 내가 뭐 할 수 있을지 너무 막연하니까 교수님들은 그냥 유학만 가라 아니면 그냥 뭐 근데 사실 교수님들은 그 길만 알아서 그 길만 추천을 하는데 저는 그 길이 너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유학 갔다 와서 몇 억 투자하면 뭐 교수님이 나한테 몇 억 줄 건가? 그것도 아닌데 약간 왜 이렇게 하면 제가 워낙 반항기가 많아가지고 내 인생은 그럼 과연 내가 언제 사는가? 그래서 20대 초반에 그런 내가 음악을 졸업했지만 음악을 전공했지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가 서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22살 3학년 졸업하는데 너무 간절해서 서점에 갔는데 경영이나 문과, 이과생들에 대한 진로 서적은 많은데 음대생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음악하려고 대학 갔는데 왜 고민을 해? 그래서 서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내가 필요한 책인데 없으니까 쓰자 라고 갑자기 생각이 꽂혀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두 달 동안 목차를 짜고 바로 미국 와가지고 줄리어드 가가지고 인터뷰 다 짜고 힐링 얻어 줄리어드 음대생들도 고민이 많구나. 또 우리나라에는 고민이 줄리어드라고 하면 뭔가 전 세계 탑인 음악 하는 친구들이니까 다 음악가들을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이 친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터뷰 넣고 한국에 가서 뭐 음악 교사, 음악 감독, 아니면 연주자로 성공한 사람들, 교수님들 인터뷰부터 아니면 예술 경영 이런 거까지 35명 정도 인터뷰를 제가 직접 다 따서 원래 이걸로 책을 내려고 했는데 책을 내기 2주 전쯤에 갑자기 이게 내 책인가? 내가 기자가 아닌가? 근데 이거는 누구나 나를 따라하면 인터뷰만 하면은 똑같은 책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책을 내가 왜 나여야만 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 그럼 인터뷰 수로 객관성을 위해서 넣고 남의 의견들을 반은 내 이야기로 채워야겠다 해서 나에 대한 도전 이야기를 갑자기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인쇄까지 확정이 됐다 갑자기 제 직전에 브레이크를 해서 이제 나만의 콘텐츠를 넣고 객관적 사실을 넣으면 내 콘텐츠가 궁금한 사람은 이걸 보다가 인터뷰를 볼 수 있고 인터뷰가 궁금한 사람들은 이것만 보다가 제 걸 볼 수 있어서 이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내 이야기만 했을 때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리스크 방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제가 아까 이제 책을 썼던 스토리는 처음에 그냥 진짜 제가 너무 간절해서 과연 이게 그냥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가? 그러면 음악하는 이 매년 뭐 몇천 명의 졸업생들 진짜 뭐 하지? 근데 이걸 저희 어머니 때도 고민을 하셨던 거고 몇십 년 동안 반복됐던 거면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일단 내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근데 이제 제가 전략적으로 생각했던 건 이게 내가 30대 돼서 하면은 유튜브 하는 사람들한테 다 돈 줘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대학생이면 뭔가 20대 저 청춘이에요. 대학생입니다. 인터뷰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거절할까? 나 젊은 이 나의 패기를 이용해야겠다 해서 아 난 이거 대학생 때까지밖에 못해. 나 데드라인 잡히니까 바로 그냥 실행을 한 거지.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반대를 많이 하셨던 게 아버지도 뭐 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시지만 서적이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그만큼 너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쓰면 이게 덜미가 잡힐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 정서상 어린 나이에 책을 쓰면.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일단 안 하는 것보다는 하고 후회를 하겠다. 해서 이제 아버지의 반대를 다 무릅쓰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허락했던 건 아 그러면은 뭐 대기업의 취직이라도 잘 되겠지. 남들이 없는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학점이 너무 낮으니까 다른 거 하느라 차별화를 위해서 그러면은 취직을 잘 되겠다 해서 이제 아버지가 허락만 해주신 건데 갑자기 창업을 이걸로 하려니까 얘는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인정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책을 썼던 거는 간절함에 제가 궁금한 건 남들도 궁금할 거다라는 그 확신에서 시작을 해서 이 책이 잘 된 건 이 책이 막 글을 엄청 잘 쓰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들이 처음에 악플들도 많았지만 결국은 23살이니까 부족한 게 맞거든요. 남이 써준 게 아니었어요. 이게 오히려 좀 증명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책을 썼던 과정, 저도 이 책을 유명해지려고 하거나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얻는 거를 위해서 쓴 거거든요. 내가 너무 궁금하니까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인터뷰를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을 쓴다는 명분을 가지고 일단 내가 30년 정도 인터뷰를 하면 막연하게 구체화되지 않을까. 1번. 2번은 나이가 좀 더 되면 이걸 더 돈으로 줘야 될 것 같은데 대학생이라고 대학생이요 이렇게 하면 누가 도와주고 싶지 않을까? 그러면 그 페이지가 있을 때 이걸 이용해서 책을 쓰자.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미루고 바로 하고 실제로 그 다음에는 이제 욕을 가지고 했지만 결국 저는 사실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리스크를 줄인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책이 누군가 읽을까? 아니면 두려움이 되게 크기 때문에 내 이야기로만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 플러스 다른 예시들이나 다른 인터뷰어들을 넣으면 이 책이 비난을 받아도 이게 나한테 직격타가 아니어서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수능생 때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기획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때 출판사는 어떻게 찾으셨어요? 같이 그것도 제가 한 그 네이버랑 구글에 출판사로 검색해서 100개 정도 기업을 다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제가 그 한글 파일에 다 정리를 했어요. 1번 출판사 조건 여기는 얼마이고 얼마이고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 정도가 하니까 100개 정도 기업들이 분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리서치할 때 저는 제일 고민인 게 내가 최저를 찾을 수는 없지만 최저를 찾는 생각하면 시작을 못하니까 최소한 내가 100개 정도 조사를 하고 그 중에서 베스트를 선정을 하면 이거보다는 내가 처음 찾은 거보다는 이거보다 얘는 100만 원이 싸다라고 하면은 이게 괜찮은 거니까. 근데 이거를 저 딱 일주일 잡고 데드라인을 잡아서 일주일 동안 찾은 것까지만 해서 비교를 해야겠다 해서 사이트로 하고 사이트에 안 나와 있는 다 전화해가지고 비교 분석해서 처음엔 저도 자료 출판으로 했었어요. 네. 언니 그 네. 뉴욕 클라이언트 찾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가 5년 전에 비슷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제 고민은 이제 나는 대학생인데 내 주변 사람들이 약간 커리어 면에서 너무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자기의 진짜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좀 안전한 길로 간다. 그래서 제가 배낭을 메고 3달 동안 12개국을 가서 200명 정도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5년 전 일이고 그거를 저도 책으로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약간 현생에 치여서 못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하시는 거예요. 시간 없고. 근데 이제 만약에 비용이 부담스럽다 하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책이 필요할 것 같은 예를 들면 내가 시니어 사업에 대해서 책을 쓰면 시니어 기업들이 여기 협찬자한테 쓸 때 좋은 명분이잖아요. 이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한테 100만 원씩 받으면 10개 기업 1000만 원이니까. 그래서 자기 금액 안 들이고 이렇게 책을 써라라고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부업으로 네. 글을 써서 네. 프로젝트들을 브랜딩 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취미로는
집에서 바텐딩을 엄청 크게 해가지고 아, 거의 주말마다 와인과 클래식을 소재로 한 네트워킹 파리처럼 칵테일을 소재로 한 네트워킹 파리도 하고 뭐 가끔씩은 딴 데 가서 막 하루에 300잔씩 만드는 그런 파리들까지 막 여러 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FAQ 리스트 중에서 네. 그 파티 매뉴얼화의 중요성 3번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막 매뉴얼이 또 거기 나와 있고 네. 좀 이제 회사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다 돌아가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열었으니까 네. 이런 큰 좀 회사 스케일의 파일이랑 그냥 개인적으로 하던 파일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거였었나요? 아, 1번은 저는 일단 몇 명이 오는지에 대한 규모. 두 번째는 사진과 촬영팀을 동원할 수 있냐. 고, 세 번째는 내가 딱 이걸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저희 회사가 출판하면 돈이 되지만 이거는 단발성에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젝트성으로 인원들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연 기획을 했을 때 연주자를 내가 바로바로 선택할 수 있는지, 포스터 디자인 누구한테 맡길지, 홍보 영상 누구한테 맡길지, 언론 기사 누가 쓸지, 물론 이걸 일주일에 세팅 다 해요 저희는. 이게 인원이 딱딱딱딱 있어서 제가 그 기획서를 그냥 딱 10분 정도 써서 이거 기사로 써줘, 이거 디자인 알아서 카피라이팅 해줘, 영상 만들, 이게 그냥 팀으로 있는 거.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적어지는 거가 개인과 기업의 차이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개인 모임 홈파티를 따라 기사로 쓸 수 없잖아요. 근데 기사로 쓸 명분을 하나 찾냐? 그러니까 기업과 개인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우선 너무 잘 들었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저는 진짜 사업을 밝힐 적이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선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옆에 출판을 사주실 때 에이전트를 따로 쓰셨나요? 아니면 직접 하신 건가요? 아, 제 책 쓸 때요? 네. 제가 직접 다 했어요. 어머, 그래서 이건 네. 좀 다른 질문인데, 네.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실 때 네. 투자자들은 어떻게 찾으시면 그런 거를 네고시에이션 할 때 직접 하시는지, 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지, 네. 어떻게 생각을 구성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 회사의 장점이 한 번도 투자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 그게 저희 회사의 되게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30대 때 목표는 아까 뉴욕 얘기하셨지만 내가 A라는 플랫폼이나 A라는 사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넥스트 사업은 내가 아예 상장이나 엑시트를 할 구조를 짜고 역으로 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이제 10년 내 꿈이어서 그거는 이제 그 다음 꿈인데, 지금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현실적이고, 제가 23살 2016년도만 해도 대학생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거의 없어요, 국가에서. 그리고 제가 느낀 건 2017년도에 뭐 이대에서 창업 수업 들었지만 이 서류 작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정작 창업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원을, 그리고 채택되기 위해서 국가가 원하는 대로 써야 되니까, 예를 들면은 뭐 당연히 그분들도 열심히 해주시는 거긴 하지만 이게 예산을 받기 위한 명분만 찾는 애들이 잘 되고, 저처럼 진짜 창업하려고 하는 애들은 기회가 아예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 해주는 업체도 따로 있어서 이게 되게 좀 복잡한 구조예요, 한국에서. 벤처는 없나요? 그러니까 그 VC 같은 데서 투자를 받으려면 네. 그것도 결국 제가 대기업에 있었던 모든 이력이 많아야 그 다음에 투자가 되지. 대학생 수준에서 VC 회사에서 투자를 해주기가 쉽지 않아서 인큐베이터 같은 것도 그거가 선정이 되려면 이제 국가에서 하는 뭐에 선정이 되야 돼요. 그러려면 그 서류 작업을 위해서 하는 시간 때문에 실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실인데, 그렇게 해야 HC든 상장이든 이게 체계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돈을 직접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경험을 다 한 다음에 내 경험에 확신을 가질 때 남의 돈 투자받는 게 맞지, 나도 막 이거 처음 해보는데 투자자 찾고는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저는 첫 번째 제일 중요했던 거는 내가 돈이 바로 되는 것만 하자. 근데 내가 투자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걸로 해서, 제가 예를 들면 뭐 연주도 만약에 뭐 행사 연주가 있다 하면 그냥 그 연주로도 돈을 벌고 레슨으로도 돈을 벌고, 또 지금은 그렇게는 많이 안 하지만 출판업으로 번 캐시카우만 가지고 사업을 했었죠. 그게 조금 다른 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다른 회사랑 다른 점은 저는 좀 투자 비용이 적은 게 제일 중요했어서 그냥 내 개인 단위로 할 수 있는 바로 돈이 되는 것만 먼저 하자. 그래서 저 꿈이랑 이런 거는 내가 돈을 벌어야 꿈을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 23, 5은 이런 연주는 거의 못했고, 돈 버는 거 없어서 메일링 맨날 보내고, 책 출판한 사람들 클럽들을 많이 이제 유치하니까,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4년마다 한 번씩 되는데, 이게 정치 기금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그 출판한 기념회밖에 없어요. 그때. 근데 그걸 제가 이제
고객 때문에 알게 된 거라 저희 회사에 한 번 이제 의뢰를 하면 그 소개는 한 4년마다 한 번씩 이게 그게 이제 이런 게 하나씩 뚫리니까 지금은 이제 수강 고객이 많아진 건데 처음에는 이제 없으니까 무조건 메일 돌리거나 아니면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 거의 그냥 우편함에 이렇게 명함 같은 거 보내거나 이렇게. 근데 이 홍보를 나중에 어떻게 스케일링할 생각은 있으신 건지 아니면 네. 직 같은 거는 뭐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네, 저는 사실 출판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뭐 마케팅이나 출판업 같은 경우는 투자가 더 들어온다고 확 커지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한 1년에 뭐 예를 들면 4, 5억까지는 벌 수 있지만 이게 100억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제가 재밌는 이유는 돈도 벌지만 개개인의 꿈들이나 되게 대단하신 회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얘는 그냥 제가 지금 뭐 오토하고 계시니까 미국에 이제 오는 건데 재미로 놔두고 제가 이제 새로 생각하는 건 예를 들면 릴레이에서 제가 KT에 엑시트한 것처럼 출판에 대한 DB가 우리가 많으니 시니어 시장이랑 콜라보해서 어떤 플랫폼을 만든다. 아니면 두 번째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 공연 업계에 있는데 공연들이 홍보가 많이 안 되니 제가 뭐 이번 미국에 와서 얻은 인사이트는 브로드웨이에 당일에 티켓을 싸게 살 수 있는 티켓 부스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야물자가 이제 인수했던 기업들도 이런 호텔을 이제 당일에 싸게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인수를 많이 하는 트렌드를 제가 아니까 역으로 공연업계에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공연들 당일에 예약하면 할인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공연이 다 모여 있는 플랫폼이 많이 없어요. 인터파크나 이런 거 엄청 유명한 공연들만 많지 이게 쉽게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공연들 지역별로 모아놓는 플랫폼인데 당일에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거 플랫폼 하나 구상을 해서 에어비앤비처럼 이걸 국제적으로 하면 한국에 온 외국인들한테도 공연 홍보가 되고 국가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를 사실 그저께 제 생각에는 막 기획서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개 꼭지들인데 대신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게 글로벌 진출로 가능한지 플랫폼화가 될 수 있을지 인간이 없어도 자동화가 돼서 확장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요구 조건만 맞춰지면은 저는 이거를 똑같이 기획서를 써서 IR에 돌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긴 당신이 신경 이게 잘 10년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FAQ 4번에 쓰는 브랜딩 중요성 그리고 취미로 브랜딩이 가능한지 네. 질문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브랜딩은 약간 뷰티적인 이런 브랜딩인가요? 약간 예를 너무 들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제가 춤을 취미로 했지만 그걸 영상 내가 하나 찍어서 댄스 강사를 했던 것처럼 나의 부캐를 가지고 전문가인 척 해서 진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이력이 생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는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저희 회사 클라이언트 중에서 좀 큰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소설을 저희 회사에 이제 맡겼는데 이 소설을 가지고 자기가 뮤지컬이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규모가 좀 있는 회사에서 저희가 이게 소설이니까 사람들도 여러 명 붙어서 금액을 높게 받았는데 처음에 너네가 이런 거 해봤냐? 물어봤는데 좀 쫄리잖아요. 저는 일단 내 책을 가지고 독립영화 만들어 봤다. 근데 클라이언트들이 생각보다 그걸 보지 않냐? 해봤냐? 오케이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내가 되게 깐깐한 클라이언트다. 일러스트 다 이런 캐릭터에 맞게끔 그림 작가 이게 사실 없었거든요. 있다. 그래서 하고 이제 성사가 된다면 그다음 찾았죠. 일러스트 작가를. 저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요. 일단 따고 그거에 필요한 인원들이 우리 회사에 없으면 그걸 위해서 엄청 알아보고 그 3명의 일러스트 작가를 추린 다음에 똑같은 과제를 주고 이제 초기 비용을 하나씩만 맡겨본 다음에 이 중에 잘하는 애들을 또 뽑아서 소원부터 뽑아서 이 사람 이제 메인으로 맡기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굳이 필요하기 전에 근데 이걸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따면은 안에도 했던 것처럼 전문가인지 얘기한 다음에 이거를 따왔으니까 이걸 진행하면서 제가 전문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오면 이걸 해본 회사가 되니까 그렇게 약간 그러면 더컬처에나 아니면 그 네. 서진님은 네. 이런 브랜딩 자체를 정말 다양한 예술의 네. 방법들을 통해서 정말 복합적으로 바꿔주시는 네. 그런 컨셉에 맞게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책을 내고 나서 뭐 출판 강연회를 하고 싶다. 또 저희가 하고 뭐 이걸 홍보하기 연수회를 하고 싶다. 아니면 신년 음악회를 기업에서 하고 싶다. 뭐 후원금 모집하는 이런 걸 하고 싶다. 그것도 하고 그냥 뭐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제 저희가 한 1억까지 쓰신 분이 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생각보다 명예에 목마른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내가 돈 엄청 많은데 유명해지고 싶다. 근데 연예인처럼 유명해지고 싶진 않고 리스크 없이 유명해지는 게 책이 딱인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엄청 유명한 사람인 척 블로그 지식인 언론 기사에 저희가 엄청 다 태우고 와 유명한 사람이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 지하실 광고까지 다 해가지고 저희가 1억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책 출판 올인원 서비스가 900만 원이지만
그 이후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네이버, 구글, 유튜브에 저희가 자료를 다 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하철 50개, 서울에 있는 지하철 50개 저희가 동시 송출도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방에 계신 부자시니까 서울의 지하철에 내 책이 나오는지 엄청 행복해하십니다.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쪽을 좀 보고 있어서 정말 막 짧은 그 뭐 이력서를 네. 정말 짧은 프로젝트로 쓰고 이력서를 정말 예쁘게 쓴다던가 네. 아니면 좀 자기소개 뭐 한 문단 정도를 진짜 예쁘게 쓴다던가 네. 이런 거를 저는 좀 하고 있어서 혹시 네. 이런 쪽도 하시나요? 아. 완전 100% 텍스트가 있는 근데 저희가 모든 문서 관련된 거 다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제일 좋은 기업 A라고 있으면 거기 취직한 사람의 예시를 우리가 했다. 그런 게 있으면 더 영업이 이제 유형별로 다. 저희도 이제 옛날에는 포트폴리오가 없어요. 그냥 출판업을 합니다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정치인 예시, 그리고 회장님들 예시, 아니면은 뭐 병원 예시, 변호사 이게 다 유형별로 있으니까 유형별로 하나씩만 있는 거를 또 클라이언트들한테 보내니까 그게 되게 선순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시 글에 관련된 모든 거는 다 하긴 해요. 약간 일반인과 연예인 사이를 만들어 주는데 이게 시니어 버전 아이돌 말고 저희가 하는 거는 환갑잔치를 다 같이 자소서 쓰고 힙하게 조명은한테 불러서 그 남들 그냥 조는 환갑잔치가 아니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환갑잔치를 누구나 하게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본 거는 자식한테 돈 안 아끼고 부모님도 돈 안 아끼니까 선생님 표를 위해서 이런 거 해 이런 표현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긴 해요. 이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명함 대신 책 주는 문화를 만들면 이게 전 국민 타겟팅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10대들은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미국 대학교 가려고 하는 대충 어머니들이 책을 저희한테 의뢰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유별나다 싶긴 했지만 20대, 30대는 졸부라고 하기 그렇지만 이게 돈 갑자기 많은 사람들, 혹은 여행 거죠, 혹은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4050은 이제 내가 사업 어느 정도 성공했다. 60, 70대 분들은 이제 자소전인데 이걸 가지고 학교를 세우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인세는 다 후원 계좌로 연결해서 나는 내 모든 책의 인세를 기부했어. 사실 이게 10,000원 들어올지 10만 원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안 팔릴 것 같은 생각을 했지만 그분은 그냥 일상 맨날 그냥 골프 치고 그냥 심심하시니까 그냥 내 책 내 거 가지고 나 기부했어라는 그 행동을 또 다시 듣는 거. 아 네네. 네. 네, 지금 그 시작가 900만 원을 네. 맞춘데 네. 그 최고가는 줄여두고 네. 그 사이에 이제 그 서비스마다 패키지별로 가격대가 따로 있는 거. 아 저희가 출판 올인원 서비스는 500권 기준으로 900만 원이고 1000권은 1000만 원인데 저희가 금액을 최근에 소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0에 받는 이유는 창작의 영역이어서 이게 몇 명이 붙어야 돼가지고 거기 이제 이거 글에 맞는 캐릭터 그림까지 저희가 그려야 돼서 2,000 정도 받은 거고 1억글 쓰신 분은 사실 이 올인원 서비스 1,000만 원, 1,000권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하철 광고도 넣고 뭐 이런 SNS 마케팅을 넣어서 그런 거라 저희한테는 그냥 900만 원이거나 소설이거나 창작의 영역이면 2,000이거나 근데 그 이후에 내가 뮤지컬을 만들고 싶다, 독립영화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홍보 마케팅을 이렇게 하고 싶다, 홍보 영상을 만들고 싶다. 그거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 거라 출판에 대해서 사실 900만 원 전가이긴 해요. 500원. 그러면은 그 1억 쓰셨다고 하는 분은 네. 개인 만족감 이외에 네. 홍보 효과가 그만큼 있나요? 그냥 그분 목적이 책 그냥 판매 그 수. 판매는 사실 근데 그분은 그냥 판매 안 해도 상관없다. 아, 네. 그리고 그분도 뭐 약간 알바노 약간 이런 느낌이셔가지고 그냥 유명해져 보이게 해라. 약간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니즈. 그 아이디어가 엄청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런 영감은 어디서 얻으시나요? 아 근데 저는 약간 이틀 전에 그냥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보면서 그냥 얻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다가 이거 왜 없지? 이런 거 있어요. 일단 저 메모장에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지금 이번 연도 생각해놓은 하고 싶은 게 한 30개 사업이 있는데 그런 거 일단 다 써놓고 월말에 그냥 그거 중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당장 할 수 없는 걸 나눠서 바로바로 시청을 해요. 근데 제가 언젠가는 내가 뭔가 국가의 뭔가랑 같이 하고 싶다. 약간 이런 국가 로고가 걸린 어떤 행사를 참여하고 싶다. 근데 그 꿈을 뭐 저한테 오늘 이루가 없네. 이부에서. 그래서 이런 것처럼 버킷리스트 하나씩 이뤄가는. 그래서 그냥 TV 보다가 갑자기 예를 뮤지컬도 빨래라는 뮤지컬 보다가 나도 내 얘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만들고 싶다 그냥 써놔가지고 바로 한 달만 시스템 잡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고 싶은 게 없으면 그냥 네이버에 버킷리스트 검색해서 남들이 써놓은 버킷리스트 중에서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지? 라고 해서 이제 해요. 약간 죽을 때 그래야 후회가 안 하지 않을까 해서. 멋집니다. 그런 느낌. 선물 하나
요거 이제 나누시고. 아, 네네.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여기 그러니까 제 책이랑 잡지는 여기에 줄 테니까 혹시 유재분들은 보시고 저의 인스타 계정도 풀어주시면 인스타 계정이 그냥 이거 서진하고 CEO 이렇게 붙이면은 인스타그램 이렇게 있거든요. 구글 검색하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서진 CEO 이렇게 해주시면 거기에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명함도 많이 가졌으니까 근데 명함입니다. 미국 아이들. 네, 수고하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